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되게 재밌는 형태의 상품군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오늘 만들어 볼 쿠키는 바로 이겁니다. 저같이 빵을 만드는 이런 제빵사들은 머릿속에 분명히 한 2가지 정도의 레시피가 떠오를 거예요. 파트 사브레로 갈 건지 파트 슈크레로 갈 건지. 근데 어떤 게 식감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타르트 편에서 파트 사브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알 같은 질감, 이게 아니라 파트 사브레라는 거는 모래와 같은 질감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쉽게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손에 잡았다고 해도 부서지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한 질감을 느껴지는 게 파트 슈크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프레이저 기법을 이용해 갖고 타르트 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랑 오늘 비슷하게 파트 사브레를 이용해 가지고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오늘 125g의 버터를 먼저 좀 풀어줄 거예요. 버터는 좀 상온에다가 좀 풀어놓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휩을 많이 치지는 마라. 프레이저라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손으로 비벼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기계를 이용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조금 더 대량으로 만들거나 좀 빠르게 작업을 할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반죽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든요. 먼저 버터를 최대한 벽면에 풀어놓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요 버터를 한 번씩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비터를 분리해 주시고, 버터를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긁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 번 다 긁어주시고, 요거가 갈기가 설 정도까지만 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요 정도 풀리면은 이제 거의 다 풀린 거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주 정리해 주실수록 좋고요. 한 번 더 풀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나간 자리에 갈기 같은 것들이 서 있거든요. 요럴 때 설탕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파트 사브레를 만들 때 슈가 파우더를 넣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질감이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슈가 파우더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소금은 1.5g 정도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살살 돌려야 돼요. 1단으로. 자, 이때도 더 세게 돌리지 마시고 바닥면에 가루라든지 버터들을 잘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밀가루를 T45랑 박력분을 섞어서 사용했고요. 아몬드 가루까지 같이 준비해서 체에다 잘 철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버터랑 슈가 파우더를 쉽게 얘기하면 스프레드를 만든 거죠. 한번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계란을 50g 들어갈 거거든요. 돌리시면서, 이거 제가 자주 쓰는 거라 50g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계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란의 그 물성들이 이제 버터에 다 흡수가 되고 유화가 100% 진행이 되면 이제 얘네가 크림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림화되기 직전 단계거든요. 근데 이럴 때 벽면이라든지 바닥을 한 번 더 잘 정리해 주시고, 보통의 버터크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귀찮을수록 좋은 제품이 나온다. 자, 한번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와는 지금 전혀 다른 질감의
그 크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버터 크림이. 그래서 노른자 안에 있던 레시틴이 유화제거든요. 천연 유화제. 이 크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공기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농도는 맞추셔야 된다고 보면 돼요. 크림처럼. 자,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에 바닐라비 엑스트랙을 한 5g 정도 해서 7g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갈기가 서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크림화는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요. 사실 이대로 먹어도 돼. 그러니까 크림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채쳐놨던 밀가루를 다 넣어주세요. 지금까지는 주의하시거나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박력분이라고 하더라도 과하게 돌리면 글루텐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돌리시면은 딱딱한 쿠키를 맛보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밀가루가 완벽하게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끝낼 거예요, 먼저. 끝났어요. 이 상태 어떤 상태냐면요, 밀가루 아직도 그대로 있고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지금 섞인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단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프레이저라는 기가 막힌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최종 단계에서 프레이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터에 있는 반죽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뭐 꼭 프레이저 안 해도 돼요. 하지 말까? 안 해도 돼. 솔직히 이렇게 크림법은 굳이 그렇게 프레이저까지 작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이저 방법을 동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괜찮은 질감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정리해서 이런 위생백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약간 뒤에 공간을 띄워주셔요. 뒤에 띄워주시고 펴주시면 돼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냉 먹이고 나서 다시 찾아뵐게요. 냉을 살짝 먹여주시고 난 다음에 덧가루 살짝 뿌려놔주시고, 자, 얘도 위아래에다가 일단 덧가루를 좀 많이 뿌려 놓을 거예요. 일단은 사이드를 조금 날려볼 거예요. 요거 요렇게 주름 모양 커터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cm 간격으로 칼집을 내주시고, 자, 이 상태로 뭐 뒤에도 만약에 같은 모양으로 정리해 주시고 싶다면 이 정도로 하셔서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두꺼운 감자튀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사이즈는 제가 약간 줄여봤어요. 좀 두꺼운 것 같아서. 160도 한 12분 먼저 구워볼게요. 누가 봐도 감튀다 이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감튀 느낌이 좀 나나요?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되게 재밌는 형태의 상품군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먹어볼까요, 이거? 진짜 부드럽다. 이거 은은하게 그 버터가 쫙 치고 오고요. 단맛이 강하진 않거든요, 이 레시피 자체가. 타르트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맛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단맛을 더 올리고 싶다 하면은 설탕량과 버터의 양을 동일하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저는 만약에 우리 감자튀김 케찹에 찍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코에 찍어서 먹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딥을 활용해서 먹는다면 지금의 당도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감은 진짜 너무너무 그냥 입에 딱 들어가면 씹지 않아도 그냥 녹아 없어지는 정도의 질감이에요. 되게 맛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다양한 딥을 이용해 갖고 매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용해 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상품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다음에 더 재밌는 디저트 레시피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